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코인 바로 리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왜? 리플 코인만 유독 안 가고 안 올라갑니다 라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또 최근에는 700원 넘어서 700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7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코인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댓글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리플을 갖고 있다는 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자, 틀린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리플을 들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를 조금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한 번 더 격돌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리플과 SEC 이 증권위원회의 움직임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SEC와 리플은 빨리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 이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리플 코인이 못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리플 코인 오늘 날짜 상승력이 조금씩 높이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고가는 716원, 저가는 712원이었습니다.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영상 올려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700원부터 다시 상승력을 또 한번 시작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 어떻게 이전에 상승력을 보였던 이 계단식 상승력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 구조는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때문에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 700원까지 다시 떨어지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이 완벽한 바닥 구간이다. 여기가 바닥 구간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매매 대응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가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뭡니까? 바로 해당되는 모멘텀 CBDC에 대해서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 자, CBDC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합니다. 신용카드만 이용한 지도 꽤 됐습니다.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부분. 또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넘기면 되겠죠. 송금을 하면 되겠죠. 그게 리플이 한다.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도 말이 많고요. IPO도 있고요. ETF도 있습니다. 리플 ETF까지. 이러한 상승적인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갈까?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합니까?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과태료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면서 우리랑 합의하려면 이 정도 내라.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으니 시장은 더욱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전반적인 시장을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당되는 하방 압박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나와 있는데 그 뉴스를 보시면 SEC와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기준금리라든지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비트코인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의 하방 압박을 받을 만한 요인도 충분하지만 이 하방 압박을 받을 요인을 넘고라도 확실한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틀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700원 라인대라는 거.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목표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이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부터 확실한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도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지금처럼 확실한 바닥 구간에 다시 한번 위치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질 걸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 또한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셔도 문자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이 다 무료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코인 댓글에 많은 분들이 리플코인을 욕도 하시고 저도 욕을 많이 하십니다. 왜? 리플코인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닌데 왜 자꾸 리플 영상을 찍어서 올려두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바닥 구간에 있는 코인이야말로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바닥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는 시점이다. 제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이 부분의 두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할까요? 여기서 비중을 다 실습니까? 그래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전에도 솔라나와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라나는 2023년도에 1100%가 넘는 상승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바닥에 있을 때 매수를 먼저 했어야지 이 수익 구간을 갖고 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매수하면 수익 구간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리가 떨어질 때가 확실한 매수 타이밍인 거지 올라갈 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은 뭘까? 우리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6만 달러 선이 위태위태하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소비 심리 지수는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다 보니까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고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 또한 떨어진다. 이게 뭡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위태위태했던 부분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자,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자, 지난 5월 10일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밤 10시에 나왔고요. 어떤 부분이었어요? 미 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5%만큼 상승했습니다. 3.2에서 3.5로 상승했죠. 또한 소비자 기대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75에서 66.5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코인 시장 또한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내려왔다는 거. 오늘 일요일 날 조금씩 상승폭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보합권에서 움직일까?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많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5월 14일 날짜로 생산자 물가지수, 5월 15일 날짜로 소비자 물가지수.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왜 흔들릴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투자했던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인 시장에 지금 많이 자금이 들어왔던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겠죠. 어디에서 회수할까요? 주식, 코인 시장. 여기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온다라는 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경제 지표는 매달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매달 보면서 우리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이슈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SEC의 편을 들어줬다. SEC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자, 이게 어떠한 일이냐면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무효화.
공동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하원 의원,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을 외우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이 공동 결의안을 냈다. 근데 나 바이든은 이거를 거부하겠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SEC에 힘을 실어주겠다. 라는 것으로 의미받을 수 있죠. 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이든과 트럼프는 2024년도에 다시 한번 격돌합니다. 근데 이렇게 SEC 편을 들어준다? 시장은 이것 때문이라도 더욱더 큰 하방 압력을 갖고 오죠. 그러면 여기 트럼프는 이때를 놓칠까요? 안 놓치죠.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트럼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트럼프는 바이든은 암호화폐의 문외한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린 마음으로 코인 시장을 수용할 것이고 나의 대선 후원금 또한 암호화폐로 받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색이 바뀌었어요. 트럼프는 이 CBDC도 반대했던 인물이었거든요. 이제 트럼프는 코인 시장을 확실하게 같이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대통령 선거가 바로 코앞이라고 하면 당연히 표심은 트럼프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왜? 바이든은 코인 시장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코인 시장을 이렇게 떨어뜨리기만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내니 나는 바이든 못 믿겠다.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DA 설립자는 뭐라고 합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이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저 총선이 있었죠. 총선 때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네들이 공약들을 내놨는데 어떠한 공약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아직 비트코인 ETF 안 된다면서 우리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자. 동시에 내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동시에 내놨을까? 둘 중 하나만 좋은 공약을 내면 표가 쏠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바이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공화당 후보가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해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되고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겁니다. 왜 이런 공약들이 나올까? 이러한 공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SEC가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고 코인 시장을 아예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SEC가 니플만 계속적으로 잡고 늘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SEC는 모든 대부분의 코인들을 다 증권으로 규정 지으면서 증권법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고 안 따르면 법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리플이 그냥 빠르게 합의금 내고 끝내겠습니까? 전체 코인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이렇게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플 코인이 하방 압박을 받았던 요인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렇게나 양대 음봉이 나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벤트가 있었고 기준금리 관련해서 계속적인 압박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모두 해소하고 움직인다. 다시 700원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서 매수, 매도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고요. 지금 영상도 문자랑 함께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문자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받아보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겠죠. 왜? 다 무료니까 말이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문자 넣어드린 것도 무료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랫부분에 파란색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셔도 아니면 문자만 받아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과만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영상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대외적인 이벤트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플 코인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왜? 지금이 700원 나인대였거든요. 지금 오늘 내야 715원까지 올라왔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700원 다시 터치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나 이 하방 지지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전체 규모가 205조 원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거. 더군다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연준 의장도 이야기했죠. 그 말인즉슨 리플 코인은 확실하게 돈 되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 SBI 홀딩스가 리플 원장 검증자로 참여했다. 자, 일본 시장에 리플이 침투하면서 이 SBI 홀딩스는 뭡니까? 리플의 대주주예요. 리플 코인의 대주주가 SBI 홀딩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아, 리플의 파트너사들은 엄청나게 좋은 은행권들이 많이 있지라고 판단될 수 있으시죠? 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은행권들 보이시죠? 노바티, SBI 말씀드렸고요.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센트비 얘네들은 어떠한 은행들입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고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고 아랍에미레이트인 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권들이 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니플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모멘텀이 있습니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이 CBDC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 연준 또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또한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플은 IMF 국제통화기금까지도 같이 손을 잡고 이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사들이 이미 리플과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 연준 의장이 CBDC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달러의 CBDC가 늦춰지게 되면 우리 달러의 입지는 위협을 가할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CBDC를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고 있는 게 중국, 러시아입니다. 자, 중국, 러시아는 뭡니까? 브릭스 단체입니다. 브릭스는 뭐예요? 해당되는 부분은 달러,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CBDC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어. 근데 미국은 CBDC의 후진국이야. 왜? 니플과 SEC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미국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합의점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달러의 입지를 위협을 가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얘네가 수출이 많아서 1위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쏟아져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SEC와 니플 소송은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왜? 9월경 최종 판결로 예상하고 있다. 9월입니다. 9월 달에 최종 판결될 것이다. 이 부분이 또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죠. 만약 SEC가 진다 하더라도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 시간이 딜레이가 또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근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202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SEC 위원장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야기는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이야기 전개가 아예 틀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내가 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정권 자체가 바뀌는 부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플 같은 경우는 니플과 캐나다에 이어서 일본 시장에 공략을 하고 있고 니플은 0.5달러 지지선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니플 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이 들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니플 또한 해당되는 CEO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물 ETF의 등장은 당연하고 니플 ETF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아, 그러면 이렇게나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많은데 고래들이 엄청나게 유입됐다고도 하는데 왜 못 올라갑니까? 고래가 매수했는데 고래들은 수익을 안 보고 손실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미국의 현물 ETF 나오기 전에도 어땠습니까? 이거 해킹 당한 겁니다. 아직 승인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변동성을 많이 주면서 하방 압박을 끄집어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이유를 보시죠. 월가에서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를 출시할 것이다. 자, 매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매집과 매수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거는 의미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해요. 근데 매수는 뭐예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매집하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더 크게 시점을 잡아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올렸을까? 또한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그들의 비중을 추가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왔다는 거. 이 부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일봉만 보지 마시고 한번 주봉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이게 주봉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점 라인에 형성해 있는 부분 2,000원대 들어왔습니다. 1,500원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들 하십니다. 근데 지금 시점 어떻습니까? 다시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니플 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3년 내내 이 SEC한테 발목을 붙잡히면서 힘을 못 발휘했던 니플 코인이 이 부분이 합의점을 찾는다. 또한 기준금리라든지 정책적 방향성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시장은 상승량이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3년 내내 저점 라인에 형성하고 있는 리플 코인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폭발적인 수익 구간 또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니플 코인의 비중을 관리하면서 우리는 매매 대응을 해야 되고 100% 몽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매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톡방에 들어오시든 문자만 받아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고자 만든 영상이고 만든 자료니까 문자부터 아니면 카톡방에 먼저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시면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드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